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6명에 이어 오늘도 도내에선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평창 진부면 집단 감염과 관련해 4명이 추가 확진됐고 동해와 속초에서도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3명씩 확진됐습니다. 오늘은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평창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가족 모임이나 직장 소규모 회식 등으로 조용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거리 두기와 손 세척,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18개 시군별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해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원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하고 투기 개연성이 짙은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중앙고속도로 관설동 나들목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은 서울 방향으로만, 진출은 대구 방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방향 IC가 검토되고 있는데 경제성은 높이고 예산 부담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을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 원주시가 남원주와 신림 사이에 나들목을 하나 더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관설 IC로 원주 동남부 지역과 혁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추진안은 일단 하이패스 전용이고 일방향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차량은 빠져나올 수 있지만 대구에서 오는 차량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울로 가는 차량은 진입할 수 있지만 대구 방향으론 진입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8로 높게 나왔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해당 용역 결과를 추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원주시의 계산입니다. 양방향으로 할 경우에 한 300억 이상 소요가 돼요, 사업비가.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일방향으로 추진하게 된 거예요. 남원주 IC를 이용해서 혁신도시를 가게 되면 상당히 접근성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로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 7분 정도 시간이 절감되거든요. 대구 쪽으로 가는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일방향 나들목의 한계는 올해 착공되는 금대 신림 간 국도 5호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설될 나들목은 이곳 관설초등학교 앞 도로와 연결되며 이는 도심과 혁신도시로 향하는 6차선 도로와도 접해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늦어도 오는 2025년 안에 개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기후온난화로 각종 과일이나 채소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최북단 양구에서도 겨울딸기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소득작물로 부각되고 있어 양구군은 딸기 재배 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 최북단 양구에서 겨울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딸기 품종인 서량은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아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서량 딸기는 씨앗을 발화하지 않고 포기당 500원씩 모종값을 부담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시설하우스 내 난방은 펠릿 보일러를 이용하고 비닐과 덮개로 4중 보온시설을 갖췄습니다. 딸기 출하도 서울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협 하나로마트나 춘천 대형마트에 직거래됩니다. 최근 출하 가격은 500g 4개 한 상자에 16,000원 선. 농한기, 농가 소득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도매시장 내는 것보다는 가격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낮죠. 직거래를 하니까. 그리고 또 마트에서도 바로 이게 저희가 바로 따서 바로 납품을 하니까 신선도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양구군에서는 수박과 멜론, 사과에 이어 명품 딸기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딸기 재배 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온실과 스마트팜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종묘 입식과 포장재 등을 개발해 겨울철 소득작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어떤 딸기에 특화된 재배 시설이라든지 또 저희 그 양구에서 나오는 고품질 딸기를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 고품질 딸기로 그렇게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상 여건이 좋은 남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딸기 품종을 고급화하고 직거래를 통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멜론과 수박, 사과에 이어 딸기가 양구를 대표하는 소득작물로 성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올해 10만 원 인상된 가운데 1, 2월에 지급되지 못한 인상분이 이달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1월과 2월에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 10만 원의 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최근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1월과 2월에 지원되지 못한 20만 원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은 올해부터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이 출산율 감소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무코농협 하나로마트 직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12일 무코농협 평릉점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가족 4명과 직장 동료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서도 오늘 무코농협 하나로마트 관련자와 접촉한 175번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동해시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이 오늘 열린 K3 리그 홈 개막전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은 오늘 오후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파주 시민구단을 맞아 후반 30분에 먼저 실점했지만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뽑아내 1대1로 비겼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은 K3 리그 출범에 맞춰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최강자 강릉시청이 새로 출범한 팀입니다. 한편 개막 후 3연패에 빠졌던 강원FC는 수원 원정길에 나서 수원 삼성과 1대1로 비겨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2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강릉문화재단에 따르면 내년 9월 명주예술마당과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임당 생활문화센터, 시민예술촌, 강릉 대도호부 관아 등 강릉시 일원에서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일주일 동안 펼쳐집니다. 강릉문화재단은 커피와 단오, 바웃길, 차 등 강릉의 특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통과 솜씨, 인지도 등이 뛰어난 백년 가게가 강원 지역에서 모두 43곳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백년 가게로 인증받은 사업체는 모두 43곳으로 춘천과 속초가 각각 8곳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원주 7곳, 강릉 5곳, 정선 4곳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백년 가게는 업력이 30년 이상이면서도 경영이 우수한 사업체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